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로 정부가 당초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일요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불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가 469명인데 어제보다는 소폭 줄었긴 하지만 400명대 후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다시 그 상승세로 약간 돌아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까지를 포함해서 일주일 그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422명이 됐는데요. 한때는 이게 300명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다시 400명대가 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많이 좀 줄어들고 많이 불안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이 됐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태권도장이나 요양병원, 육류 가공업체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 3차 유행이 지나고 일정 기간 소강기를 거친 뒤에 3차 유행보다 더 큰 4차 유행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좀 확산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오늘 원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레로 미뤘어요. 그만큼 고심이 깊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매주 그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불안한 상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그래서 재검토하기로 한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원래 그 미리 대비할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며칠 정도 먼저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조치가 3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하고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제 방역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시에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 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그래야 이제 효과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은 상황인데 지금 다시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또 5인 이상 그 사적 모임 금지도 지금 최근에 3차 유행을 억제하는 데 가장 큰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당장 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전망이 있어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밤 9시로 돼 있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로 좀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좀 수정하는 그런 안이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백신 접종 기본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백신으로 누가 처음 맞는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제 다음 달 2월 달이죠. 그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부터 이제 접종을 한다고는 밝혔는데 그 백신이 어떤 종류이고 첫 접종자는 누구이고 2월 중에서 언제인지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제 이유는 코박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한 5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도입할 예정인데 그게 이제 화이자가 되지 않겠나 가장 유력하게 그 점쳐져 왔는데 지금 코박스는 각 나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직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통보가 안 온 상태고요. 아마 이번 달 말에 통보가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처음 도입될 그 물량이나 시기가 확정이 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 다음 달 초에 가서 첫 접종자가 누구인지 이런 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제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접종자는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달 말에 통보 온다면 오늘 29일이니까 며칠 내로 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종류에 대해서요. 어떤 백신을 맞을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는 하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맞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문제거든요. 그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백신 접종 계획이 상반기에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이제 의료진이나 또는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이나 종사자 또
그 2분기에 가면 65세 이상 예. 노인까지 예. 이제 상반기에 접종을 하고 예. 이제 하반기인 7월부터 일반 성인 대상으로 접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상반기에 접종을 받게 되는 예. 그 사람 숫자는 대략 1,000만 명 정도고요. 하반기에 가서 3천만 명 이상 대규모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제 접종 장소를 보면 대략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예.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네. 들어 접종 센터에서 맞게 되면 그 mRNA 백신 영하 예. 70도나 영하 20도에 보관해야 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예. 맞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맞게 되면 뭐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네. 얀센 이런 그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 예.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그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접종 과연 내가 그러면 언제 맞을 수 있느냐는 대체적으로 일반 성인은 7월 이후라고 이렇게 생각을 예. 해야 되는데 그걸 안내해 주기 위해서 접종 전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모바일 앱도 구축해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3월부터는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맞을 수 있는지 예. 그러면 그 사전에 예약한다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런 관련 서비스도 좀 확대를 하고 예. 그 4월 이후에는 아마 더 구체적으로 접종 장소나 시기, 유의사항 이런 걸 통보를 하면 그 통보를 받고 미리 그 온라인이나 앱이나 방문하거나 1339 전화를 해서 예. 그 예약을 해서 접종받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요, 그 우리가 수입할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65세 미만만 맞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건 예. 있습니다. 일단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요. 예. 그 가운데 일부 이제 국내 공급하기 때문에 2월 달에 150만 명분에 대한 그 백신 공급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확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독일에서는 65세 미만이만 접종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 예. 이유는 고령층에 대한 임상 시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임상 시험 설계를 할 때 네. 고령층을 좀 적게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숫자, 그 임상 데이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예. 그 적은 숫자로 과연 그 65세 이상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독일이 65세 미만으로 했고요. 예. 그렇군요. 예. 유럽 의약품청도 그 내일쯤에 이제 그 조건부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예. 그때도 연령 제한을 둘지 하는 게 예. 좀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도 그 고령자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걸 감안해서 이제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근데 숫자가 적지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임상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만 노인들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할지 예. 아니면 만일 제한을 한다면 우리 이제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도 2월부터 접종을 해야 되는데 네. 만일 그 연령을 제한하면 접종이 좀 늦어질 그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까, 그리고 일상으로 금방 돌아갈 것 같다라는 기대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요.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까지 돌아가는 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거는 예. 이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되는데요. 우리 지금 목표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2차 접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11월 달에 가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걸로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앞으로 9개월 이상 긴 여정을 가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 오히려 외국 사례를 보면 네.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초기에 확진자가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 이제 감소세로 꺾이고요. 예. 예. 이제 50% 정도 접종률이 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70%까지 그 접종이 이루어져서 그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더 이상 거의 전파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현재 우리나라 접종 계획이나 일정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연말까지 마스크도 쓰고 손 씻기도 철저히 하고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뭐 단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